자, 페이지는 134페이지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열에 대한 얘기, 열받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뻗치는 얘기, 열받는 얘기. 자, 제일 먼저 열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열이 무엇입니까?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이걸 우리가 열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좀 더 얘기를 하면 열은 에너지야. 뭐라고? 열은 무조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때 이 열 에너지가 많냐 적냐 그걸 나타낼 때 그냥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가 많고 적음을,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온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온도의 온자가 뜨거운 온자예요.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온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따 온도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열은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온도가 변화되거나 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로 열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열 에너지가 많다 적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열 에너지가 많아? 온도가 높아. 열 에너지가 적어? 온도가 적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얘들아, 이때 열은 항상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니네 이거 무조건 알아두세요. 앞으로 물리에서 모든 에너지는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해요. 알겠니? 그럼 열도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열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열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항상 이동을 하겠지. 이때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 항상 방향성이 존재해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됐어? 다시 돌아와? 그런 건 없어.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왔다 갔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한단다. 됐어?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만 가지 이쪽으로 나오지 않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지만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는 가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비가역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용어 좀 알아두세요.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열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미리 밑작업부터 한번 해볼게.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열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열 에너지가 적다 많다를 표현하는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온도. 그래서 열 에너지가 많아 고온에서, 열 에너지가 적어 저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떨어져 있건 붙어 있건 간에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게 열 에너지야. 그때 이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부르느냐? 외워도 열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열량. 이동한 열 에너지 양을 뭐라고 해? 열량. 그다음 저 열량을 앞으로 기호로 쓸 거예요. Q라고 쓸 겁니다. 근데 Q는 Q인데 무슨 Q냐? 대문자 Q예요. 알아둬라. 그다음 이 열 에너지 양 단위가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에너지 단위는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거든. 그건 중3 때 외우시고요. 너희들은 열량 단위는요 이미 알고 있어. 킬로칼로리, 칼로리야. 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탄단지. 그치? 탄단지에서 녹말하고 단백질 우리 몸 속에서 분해시키면 1g당 얼마의 열량을 낸다고 했어? 4kcal. 그거 1g 먹고 우리 몸에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하면 그 1g당 4kcal에 해당되는 열에너지가 방출돼서 체온 유지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방은 얼마였어? 9kcal. 그 다음 너네 모든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들 뒤에 보면 열량표가 나와 있지. 그치?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몇 킬로칼로리인데 이거 먹으면 살찐다. 안 먹어. 아 이거 몇 그릇 더 먹으면 살 무진장 찌겠네. 그래서 평상시 식단 관리하는 여학생들, 넌 아니겠다. 그치? 넌 아니라고. 넌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먹잖아. 상관없지. 근데 만약에 네가 몸무게가 10인분이야. 너의 10배야. 신경 쓸까 안 쓸까? 그래. 그거야. 알겠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미리 좀 알아두세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이동하는 열 에너지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 거고, 언제까지 이동해요? 그런 건 좀 이따가 배울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이 열에 대한 기본 밑작업을 배우기 위해서 뜨겁고 차갑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 숫자로 표현하는 그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불러요. 제일 먼저 열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 열 에너지가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입니다. 자, 온도는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온도를 정의할 때
우리가 기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세 가지로 씁니다. 알겠니? 요건 좀 이따 할 거고요.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별표하세요. 2번입니다. 온도와 입자의 온도 별표. 너네 추억의 중학교 1학년과 고체 입자들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렇죠. 어떻게 움직여? 제자리 진동. 걔가 열받아. 그렇지?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 그러면 뜨거워지겠니? 자기가 차가워지겠니? 자기가 뜨거워지면서 막 제자리 진동 운동하다가 싹 멀어지겠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액체가 되는 거야. 만약 그 상태에서 열받으면 또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다가 싹 더 멀어져 가지고 기체가 되는 거야. 또 기체 상태에서 열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겠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어. 온도가 높아져서 열을 흡수하게 돼서 내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둔해진다. 활발해진다. 너희도 생각해봐. 지금부터 밥을 무진장 많이 먹고 배불러. 그리고 어디 놀이동산 놀러 간대. 신나게 놀겠지. 그치? 근데 내가 니들을 한 열흘 정도 굶겨놓고 야 네버랜드 가자. 가겠냐? 밥부터 먹어요 이러지? 안 놀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열 에너지가 많다?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할 거야. 맞아? 그래서 온도와 입자의 온도는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야. 됐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온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거야. 밑줄 쳐.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이게 바로 뭐다? 온도의 개념이야. 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으니까 입자가 에너지가 많으면 활발하게 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 고온이겠다. 온도가 높겠구나. 입자 운동이 둔하다? 아이고 저온이겠다. 온도가 낮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니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나처럼. 됐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있죠. 와이파이가 여기 몇 칸 터져요? 2칸. 그렇죠? 여기는 와이파이가 몇 칸 터져요? 1칸, 2칸, 3칸, 4칸 터져요. 근데 이거는 와이파이 개수가 아닙니다. 뭐야? 입자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둘 중에 누가 봐도 얘가 활발하게 운동하는 게 보이지? 맞아? 그러면 볼 것도 없어. 얘가 고온이고 쟤는 저온이야. 됐어? 그래서 이걸 뜨거운 물이라고 한다면 이건 차가운 물이 되는 거고 얘하고 섞이게 되면 얘의 온도는 올라가고 얘의 온도는 떨어져서 같은 온도가 될 거야. 맞죠? 맞잖아. 그러면 무슨 물이 돼?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입자 운동이 활발, 얘는 둔해져서 같은 입자 운동이 될 거예요. 왜? 섞게 되면 같은 온도가 될 테니까. 맞아요? 됐니? 그 다음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화살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럼 화살표 지금 현재 짧게 그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길게 그려야 돼. 맞지? 그 다음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슈퍼맨 뒤에 망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망토를 표현할 때는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길게 그려야 되지. 됐습니까? 표현 방법이 다양해요. 우리 책에는 와이파이로 나오는데 항상 와이파이가 아니라 화살표로 나오기도 하고 슈퍼맨 망토로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알아둬라. 자, 이게 바로 뭐다? 온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가열할 때뿐만 아니라 밑줄 쳐 두드리거나 튕길 때도 운동이 활발해. 그럼 운동이 활발해지면 잘 봐.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거꾸로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죠. 됐습니까? 됐니? 그래서 요거 제일 대표적인 거 고무줄 있어. 고무줄 잡고 늘렸다 늘렸다 엉뚱 해봐. 뜨거워집니다. 됐어? 그게 이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따질 게 있습니다. 책에 없는 거다. 이따가 필기할 때 필기하세요. 어디에 필기하냐면 135페이지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을 거야. 거기다 필기하시면 돼.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할 거는 뭐냐면 바로 온도의 종류예요. 온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는요. 이거 야, 건유라. 너 체온은 몇 도니? 야, 우리가 보통 체온은 사람의 체온은 36도라고 해. 36.5도라고 해. 그치? 36.5도. 그 다음 뒤에 다니. 네 체온이 36.5도 이렇게 쓰냐? 그치? 이렇게 쓰면 우리 몸이 무슨 각도냐? 그치? 말도 안 되죠? DO 다음에 뭐 쓰죠? C라고 쓰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해? 이게 섭씨 온도야.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온도의 종류는요. 1번 섭씨 온도가 있고요. 뭐가 있다? 섭씨 온도가 있고요. 2번
화씨 온도가 있어. 그 다음 하나 더 쓸 거야. 하나 더 쓸 거다. 하나 더 쓸 건데 그 하나는요. 그냥 여기다 쓰자. 요거는 빼고 여기다가 화씨를 쓸 거고 화씨는 이따 필기를 할 자체를 안 할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여기다가 절대 온도라는 걸 쓸 거야. 사실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야. 이건 관심이 없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쓰고요. 미국만 이거 씁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아메리칸이 될 건데 그럼 이걸 배워야지. 그쵸? 근데 니네 그거 알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단위가 틀린 거. 우리나라는 도 C를 쓰는데 미국은 도 F를 써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온도 100도 C 그럼 뭐야? 뜨겁겠다. 그쵸?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니네 만약에 150도 F 이거 뜨거워 차가워 모르지. 감이 안 잡혀.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야 10km 거리야. 멀네? 이 정도 알지. 근데 미국에서는 마일 단위를 써요. 마일. 알겠어? 마일 단위를 써가지고 10마일이야. 이게 뭔 거야? 짧은 거야. 이 감이 안 잡히죠. 맞아?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킬로그램 이런 거 쓰잖아. 그치? 미국 같은 거는 뭐 킬로그램 대신에 뭐를 쓰냐? 파운드 이런 거 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리터 쓰잖아. 미국 같은 갤런 이런 거 씁니다. 못 알아들어. 알겠어? 평상시에 쓰는 미국 단위들이 있다. 베라 알지? 베라 가면 파운트 뭐 이런 거 있잖아. 파인트인가? 파인트, 쿼터 뭐 이런 거 있죠? 미국 단위야. 미국 단위야. 미국 단위. 알겠냐? 하프 갤런 들어본 적 있죠? 이 새끼들 봐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나? 그런 단위야. 미국 단위는 그래서 어려워. 알겠어? 그래서 우리 미국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런 단위 써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 이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 우리가 가지고 거 이거 두 개고 이거 그냥 곁다리로 설명합니다. 자, 제일 먼저 섭씨 온도가 뭐냐? 얘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한 온도의 단위를 우리가 섭씨 온도라고 해요. 물이 녹는 거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죠. 물이 얼 때를 우리가 뭘로 잡아? 0으로 잡습니다. 뭐로 잡는다? 0으로 잡아. 물이 끓을 때를 100으로 잡아. 그럼 얘들아 문제 몇 칸이야? 100칸이지. 100등분한 거야. 물이 얼 때와 물이 끓을 때 요 사이를 100등분한 거. 이게 섭씨 온도야. 이걸 뭐라고 한다?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뒤에는 도 C라고 쓰고 도 C라고 하는 거야. 물이 끓을 때와 물이 얼을 때, 물이 녹을 때, 얼음이 녹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잡은 게 뭐다? 섭씨 온도. 그렇다면 화씨 온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역시 물의 상태 변화. 이건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알겠니?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 이 0도 C를 얘네들은 뭘로 잡느냐? 32도 F라고 잡고요. 100도 C를 얼마로 잡아? 212도 F라고 잡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간격이었어? 100칸이었지. 여기는 180칸이야. 그래서 미국 단위가 조금 더 복잡한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얘를 얘로 바꿔주는 공식도 있어요. 관심 있냐? 아니. 관심이 뭐가 있냐? 차라리 그냥 내 이놈한테 36.5도를 화씨로 표현하면 아마 정답 알려줄 텐데. 맞아? 그치?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에 쓴다 안 쓴다? 안 쓰니까 관심 없는 거야. 알겠니? 알겠어? 그러면 하나 문제 낼 테니까 맞춰봐. 여기서 얘가 1도 올라가잖아? 얘는 1.8배 증가하겠지. 180등분이니까.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사실은 더 세밀한 단위다라는 거야. 평상시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야, 요것 좀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자. 야, 섭씨 섭씨가 뭐냐? 섭씨 화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너네 도 C에서 C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 아유, 잘못 썼다. 이거의 약자. 읽어봐. 셀시우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셀시우스. 이게 바로 섭씨 온도계 발견한 사람 이름이에요. 이 개념이 어디로 전달됐느냐?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옛날에 너네 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학문적 이론의 배경은 어딜 거쳐 들어왔을까? 중국. 어디라고? 중국.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먼저 수입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수입한 걸 가지고서 전 우리나라나 일본 쪽이나 이쪽 동남아시아 쪽 퍼뜨렸는데 이 중국은요. 나라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중자가 뭐야? 세계의 중심이다. 맞아? 그래서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하는 거죠. 맞잖아. 되니? 그래서 이제 중국은요. 천하 제일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말 그대로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봐봐. 셀시우스잖아.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영어를 쓰면 되는데 영어를 안 쓰고 자기네 나라 말 뭐 한자 있죠. 한자로 음만 빌려가지고 뜻은 관심 없이 음만 빌려가지고 쓴 거야. 근데 걔네 나라 발음이 무슨 발음이 있겠죠. 뭐 시우스 뭐 이런 발음이 있겠죠. 시우스라는 거를 땅땅땅 썼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뭐 조선이 됐건 고려가 됐건 아마 조선시대가 됐겠죠. 조선 사람들이 가서 딱 읽어보니까 그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섭이사라고 읽었어. 뭐라고 읽었어? 섭이사. 아 이게 바로 사람 이름인 거야. 아 섭이사 씨가 발견한 온도의 단위다라고 해서 섭씨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도 F라고 써 있는 이 F는 파렌하이트란 뜻이거든. 영어로 파렌하이트. 그걸 역시 또 음차해가지고 한문으로 뭐 쓰겠지. 그쵸? 썼더니 그 사람 이름이 뭔 줄 알아? 화륜해. 뭐라고? 화륜해라고 읽은 거야. 뜻은 없어. 음차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화륜해 씨가 발견한 온도다라고 해서 화씨. 오케이? 온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요.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니들이 남친이나 여친이 생겨서 데이트할 때 할 얘기가 정 없어? 그럼 이런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연이가 자기야 섭씨가 왜 섭씨인지 알아? 라고 했더니 몰라. 그딴 거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그 새끼 만나지 마. 조도무식하다는 얘기야. 알겠니? 됐어? 오케이? 아 그리고 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해? 나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야 이런 애들은 대화의 기본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나 궁금한데 알려주면 안 될까? 이래도 알려줄까 말까 한데. 그다음 우리 남학생들 마찬가지죠. 우리 아름다운 너희들의 미래의 여자친구들한테 섭씨가 뭐고 화씨가 왜 화씨인 줄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 싫어. 듣기 싫어. 야 그런 여자는 왜 만나냐? 효준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니들 얘기를 안 들어줄 거면 왜 만나? 맞죠? 그래서 니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생길까? 생길까? 안 생길걸? 생겨본 적 있어? 없지? 그럴 줄 알았어. 재영아 없지 지금까지. 야 나 지금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다. 이 새끼들 다 야 너 있어? 남자친구 말고 넌 여자친구 있어? 이야 승현이도? 너 쫓고 다닌 거 아니고? 사귀어본 거야 진짜? 너 일방적인 짝사랑 아니야? 너 동화도 있어? 야씨 의외인데? 야 그럼 이 3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거 모쏠이야? 에라이 씨 그래 괜찮아 지금만 모쏠이겠지 영원히 모쏠이겠니? 라온아 그치? 응 네. 너 그렇게 막 자신 없게 얘기하면 나중에 영원히 모쏠 돼 그치? 소연아 영원히 모쏠? 야이씨 유치원 야나 진짜 웃겨 유치원 때 사귄 것도 사귄 거냐? 야 유치원 때는 결혼도 했잖아 그치? 나 얘한테 안 할 거야 유치원? 그걸 사귀었다고 해? 뽀뽀도 했어? 그럼 사귄 거 아니잖아 뽀뽀를 해야지 사귄 거잖아 너 뽀뽀했어? 너 이제 얘기 못하지 이제 너 잘 얘기해 너 잘못하면 너 죽어 뽀뽀했어? 아유 그렇게 얘기하면 과도한 상상력이 발동됩니다 나중에 재영이 어머님한테 전화 한번 해야지 어머님 그거 아세요? 재영이가요 글쎄 너 할 말 없지? 자 이렇게 해서 섭씨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야 이거 누가 봐도 저온이지 이거 누가 봐도 고온이지 그러면 열 에너지 얘가 많지 열 에너지 얘가 적지 동아야 몇 배 많아 열 에너지 니네 동네에서는 0 곱하기 100이면 100이냐? 맞잖아 0 곱하기 100이면 100이냐고 아니지 0 곱하기 100 하면 무조건 0이지 이거 열 에너지가 몇 배 많고 몇 배 적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이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안 쓰고 이 개념이 되게 된 거야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쓴다 입자 운동의 정도 활발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치? 입자 운동이 제일 활발한 새끼가 누구죠? 기체죠 기체잖아 고체를 가열하면 액체 액체를 가열하면 기체 기체가 제일 열받은 상태예요 이때 가장 열받은 이 기체의 온도를 떨어뜨려 그러면 기체 운동이
둔화되고 둔해지고 둔해지고 둔해져서 멈추는 기간이 있겠지. 맞아? 그 멈추는 온도를 우리가 뭐로 잡아? 0이라고 잡고 뒤에는 K라고 쓰고 켈빈 온도라고 부릅니다. 켈빈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5K 아니에요. 0켈빈이야. 됐어? 그 다음 이게 0켈빈이고 이거를 우리가 섭씨 온도로 잡아봤더니 마이너스 273도씨야. 이 온도가 바로 뭐에 해당되나? 기체의 운동이 0이 되는 구간이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기체의 열을 뺏고 빼서 여기 기체가 모여 있는데 기체 주변을 가열하는 게 아니라 냉각시켜. 그럼 기체가 갖고 있던 열 에너지를 내가 뺏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기체가 차가워지게 되면 액체를 변하지 분자 운동이 멈춰서 0이 되니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건 이론상 온도야. 그래서 이 이론상 0켈빈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외우세요. 절대 영도라고 합니다. 절대 영도라고요. 이건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온도예요. 실제는 불가능해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얘하고 얘는 몇 도 차이가 나? 273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잘 봐. 여기다가 273만 더하면 얘가 나오지. 그럼 0에다가 273만 더하면 얼마가 나와? 273켈빈. 그러면 100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 373켈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아까 해결하지 못했던 게 해결이 됩니다. 얘보다 얘가 열 에너지가 많다고 했잖아. 몇 배? 모르지. 근데 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 273켈빈보다 373켈빈이 에너지가 더 많지. 몇 배? 273분의 373이요. 약 1. 얼마 분. 맞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원래 원칙적으로 열 파트 따질 땐 이걸로 따져야 돼. 근데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만 배우고 실제 문제는 다 이걸로 풀어요. 그럼 니들 과정에서는 이런 거 몇 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이 개념이 나와요.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요거 먼저 써줄게요. 땡땡 절대 온도는 섭씨 더하기 273이고 얘는 단위가 도씨고요. 얘는 도를 뺍니다. 그냥 K라고 쓰고 읽을 땐 켈빈이라고 읽어요. 됐습니까? 됐어? 자, 지금부터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135페이지에다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멈출 거예요. 자, 이제 필기를 다 한 걸로 잡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열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열입니다. 온도가 높은 고온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요? 열이라고 하는 거고, 얘들아 지금부터 이제 여기다 아까 썼던 거 써보자. 열은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에너지가 많은 고온에서 에너지가 적은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이때 이동하는 열 에너지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열량이라고 하는 거고. 됐어? 이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배울 거야.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거야. 열량이 전달되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 요거 배울 거야. 어떻게 전달돼요? 라는 거. 어떻게 전달돼요? 됐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 이때 이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 다시 한번 뭐라고? 열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 뭐라고 불러? 열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 뭐라고 불러? 그치? 매질에 따라. 매질의 상태에 따라. 고체를 이용하느냐 또는 액체나 기체를 이용하느냐 또는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체 매질을 이용합니다. 전도. 설마 그 전도가 좋은 말씀 드리고 왔 그거 아니야. 그 말씀 아니야. 그거 아니다. 그러면 각종 교회에 있는 전도사는 열 에너지만 맨날 전달시켜 주시냐? 그래서 맨날 있으면 네 죄를 사하노하면 맨날 나의 뜨거운 기운을 너한테 주고 막 이러냐? 그럼 몸이 차가워지면 전도를 못 하겠네? 말도 안 돼.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액체나 기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그 어떤 녀석도 이용하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하느냐? 복사라고 불러요. 얘들아, 복사는요, 여기서 복사는 카피 그거 아니야. 영어로 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직접 전달하는 걸 복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전달 방식과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들을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이거 나오면 제일 쉬운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해요. 그때 전달시켜주는 방법이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복사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열의 전달 방식이야. 됐어? 이때 전도, 대류, 복사에서 이 전도란 방법은 고체 매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고체 매질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느냐? 일단 너희들은 먼저 이거부터 알고 있어요. 야, 고체의 특징이 뭐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배열이 규칙적이고 얘네들 움직여 안 움직여?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나 떨고 있니? 이러면서 맞아? 이런 애들이다. 됐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자, 고체 매질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젓가락 같은 거야. 너네 젓가락을 가지고서 아주 뜨거운 국에다가 딱 담아놔. 아니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라면 끓일 때 쇠젓가락 같은 거 쓸 때 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 중에 노출시켜가지고 슉슉 하다가 김치를 꺼내기 위해서 쇠젓가락을 딱 꽂아놓고 냉장고 가서 물도 꺼내고 그 다음에 김치 어디 있냐 한참 찾았어.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그 쇠젓가락 잡자마자 뭐라고 해? 어이, 그치? 맞잖아.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게 바로 전도현상이야. 알겠니? 그 전도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고체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 고체 입자들이. 얘네들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제자리에 진동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녀석한테 첫 번째 열이 전달됐어. 그럼 이 녀석은 열 받았으니까 뜨겁지. 뜨거우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두뇌죠. 활발해지지.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고체다 아직까지. 만약에 여기 있는 고체 입자들 녹일 때까지 열은 강한 거 아니야. 알겠어? 열을 살짝 줬어. 그럼 얘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냥 아까는 제자리에서 살짝 떨었다면 지금은 열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 많이 떨어. 그치? 그래서 많이 떨기 때문에 이리 쿵 저리 쿵 요리조리 쿵쿵 하면서 옆땡구리 윗땡구리에 있는 녀석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이런 녀석한테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해. 그러면 요 새끼가 이 새끼가 열받았지. 그럼 열받았으면 또 제자리에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 막 더 활발하게 진동을 해. 그럼 또 옆댕구리 있는 녀석한테 열을 전달하겠지. 맞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입자가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뭐 합니까? 입자와 입자 간 충돌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됐어? 한 녀석이 둘 다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열받은 거야. 그럼 얘 열 에너지가 쓱 전달돼. 뭔지 알겠니? 이게 바로 뭐다? 전도야. 조심해. 입자 운동은 있지 않아. 그런데 이 대류 있지. 이 대류는요. 액체나 기체 매질입니다. 액체나 기체 둘 다 바로 대류라고 해요. 요 매질일 때 어떻게 해서 열을 전달하느냐? 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야. 너네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또는 뜨거운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가 있어. 전부 그 애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대류 현상이에요. 너네 뻔할 뻔쩍 뻔데기인데요.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가요.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갈까? 아래로 가요. 뜨거운 물 위로 가요. 차가운 물 아래로 가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재 봐라. 얘가 바로 기체라고 할게. 공기야. 공기 안에 입자들이 있겠지. 공기 입자들이. 그쵸? 입자가 4개 있어. 자, 얘가 열받았대. 열받으면 여기 있는 기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 두뇌죠. 활발해지겠지. 그러면 더 멀리 해서 전체 부피가 어때요? 커지지.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현재 아직 상태는 안 바뀐 거다. 됐어? 자, 너네 질량 나누기 부피. 부피분의 질량을 뭐라고 해? 밀도. 그러면 지금 현재 질량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부피만 어떻게 된 거야? 증가.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감소. 밀도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밀집도가 감소했다? 빽빽하지 않다? 듬성듬성하다? 상대적으로 가볍다. 올라가겠지. 맞잖아. 밀도가 작으면 위, 밀도가 크면 아래. 아, 이 대류는요. 밀도 차에 의해서 입자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뜨거운 애들은 부피만 커져서 위로 가고요. 차가운 애들은요. 거꾸로 얘네들은 뭉쳐지니까 질량 그대로고 부피만 감소해서 밀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차가운 애들은 아래로 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생활 속에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 얘들아, 에어컨 어디에 다니? 천장에 다니? 밑바닥에 다니? 천장. 왜? 창국이 아래로 깔리다. 그 다음 난로는 어디에 설치하니? 천장에 설치하니? 밑바닥에 설치하니? 밑바닥. 그럼 밑바닥에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라. 맞아요? 그게 이런 현상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따 선생님이 난로 얘기 해달라고 하세요. 난로 얘기. 니들이 얘기 안 하면 나 까먹어요. 난로 얘기 해달라고 하세요. 난로 얘기. 자, 그 다음 마지막 복사입니다. 복사는요. 얘는 그 어떤 매질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얘는 매질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얘는 매질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가 복사라고 하고 이거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뭐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 같은 거 있거든? 근데 수소하고 헬륨이 많이 있을까 조금 있을까? 굉장히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이 우주에 있는 한 공간이라고 할게. 요 안에 수소 하나 있을걸? 그럼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치? 아무것도 없어 거의. 알겠니? 그래서 직접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걸 복사라고 하고 태양에서 지구 사이에 에너지가 들어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도 사방으로 우주로 에너지를 뿜뿜 내보냅니다. 이건 뭐라고 부를까?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봤고 원리 알아봤고 이 원리 말고 예제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 따지시든지 외우시든지. 자, 외울 때 외우더라도 전도하고 복사의 공통점은 한번 알고 넘어가자. 얘하고의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 야, 써줬잖아, 특징. 공통점 뭘까요? 입자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공통점이죠. 왜? 얘는 입자가 있지만 이동 안 하는 거고 얘는 입자가 없으니까 이동 안 하는 거지. 맞지? 열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이 없으니까 입자가 이동을 안 하는 거고 얘는 입자가 없으니까 얘는 입자가 원래부터 이동하는 거고 입자 이동하는 거는 무조건 대류현상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쉽게 너희들 잘 알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게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야, 이 그림.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저기 맨 뒤에 있는 효준이한테 돈을 꾼 거야. 100만 원을 꿨다고 치자. 너 100만 원 없지. 10만 원 꿨다고. 10만 원 있어? 10만 원 있대요. 야, 내가 가르치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있는데 걔는 명절마다 그 돈을 받으면 그걸로 뭐 하는 줄 알아? 그걸 뭐 했을 것 같아? 주식 샀어. 웃지 마. 걔 2배 됐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응? 중학교 때부터 받은 돈 다 모아가지고 주식 샀어. 니들도 함부로 쓰지 말고 최소한 저금이라도 하세요. 알겠니? 저금이라도. 걘 2배 됐어, 2배. 지금 삼성 올라가지고 입이 귀에 걸렸어. 자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걸로 해외여행 간대. 혼자. 부모님 손 안 벌리고. 걔는 가봤어. 내가 볼 때. 됐어? 니들도 그 정도 포부는 있어라. 돈 생기면 아싸 득템하지 마시고. 자, 계속 이어서 지금부터 한번 볼게. 열의 이동 방법 비유.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냥 열하면 재미없어. 열은 에너지라고 했죠. 선생님은 앞으로 에너지를 모두 뭘로 설명을 할 거냐? 돈. 뭐라고? 돈. 돈으로 하면 안 까먹잖아. 혹시 선생님 저는 돈 알러지가 있어요. 그렇죠? 난 돈 얘기하면 짜증나요. 손 들어봐. 없죠. 내가 니들한테 돈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할걸? 싫어. 그쵸? 100원도 좋아하고 100원은 별로다. 500원도 좋아하고 1000원도 좋아하고. 맞죠? 그치? 지나가다가 만약에 5만 원짜리를 발견했어. 동아야. 그쵸? 근데 5만 원짜리를 딱 주스려고 보니까 옆에 개똥이 묻어 있어. 주술 거야, 안 주술 거야? 그렇지. 봐봐. 더러움을 이기잖아. 라온이 안 주서? 줬지. 주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주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긴. 저기 화장실 가가지고 살짝 씻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화장지로 빰빰빰빰 한 다음에 바로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싫어? 재영이 별로야? 그거야. 돈은 더러움을 이겨요. 자, 아무튼 자, 지금부터 내가 효준이한테 10만 원을 꿨습니다. 근데 꾼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자마자 갚으세요, 갚으세요, 갚으세요. 갚어. 빨리 왜 안 갚어? 그럼 나한테 막 반말하고 그래. 근데 내가 개 짜증 나가지고 돈을 줄 거야. 돈을 줄 때 잘 봐. 이 돈을 가지고 야 받아 이 새끼하고 직접 던져. 그러면 이 돈이 너한테 직접 전달되지. 그치?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야? 대류야. 이거 전도야, 대류야, 복사야? 복사야. 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소연이한테 먼저 줘. 그럼 소연이한테 준 다음에 야 뒤로 전달해. 그럼 너는 가만히 있고 뒤에 전달하고 또 뒤에 전달해서 효준이가 하겠죠. 그치? 전달하는 방식.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돈만 이동하잖아.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전도야. 근데 분명히 내가 여기 너한테 10만 원을 주면 너는 뒤에 있는 녀석한테 9만 원을 줄 테고
또 너는 뒤에 있는 녀석한테 8만 원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는 받는 돈이 1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재영이 못 믿는데. 그치? 재영이한테 10만 원을 딱 주고 야 네가 전달해. 야 10만 원 쟤한테 갖다 줘. 그럼 네가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서 효준이한테 줄 거 아니야. 맞지? 됐니? 이렇게 열 가지고 직접 입자가 이동하는 거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대류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됐냐? 여기서는 요 책이 열에 해당되는 거고 책을 던져 였다 받아라 복사. 야 뒤로 전달 입자는 이동하지 않고 열만 전달해. 이걸 뭐라고 불러? 전도. 야 이 책 너 가지래. 그래서 이해가 직접 가져갑니다. 이게 대류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음? 됐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제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의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열의 이동 방법 전도입니다. 자 동글뱅이 시작. 맨 처음 고체입니다. 요거 중에 1번 고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하여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야. 여기서 문제 입자의 운동이 전달된다고 했지. 입자가 이동한다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죠. 그래서 요거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써 2번 입자 간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 이게 바로 뭐야? 전도야. 좋은 말씀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거 아니야.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자. 열 받았습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 그러면 막 제자리에서 막 떨면서 옆댕구리 윗댕구리에 있는 애들한테 충돌하면서 열을 전달합니다. 그럼 여기서 충돌받아 얘가 열 받았으면 또 막 운동하면서 옆댕구리 윗댕구리에 열을 전달하겠지. 맞아?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게 바로 전도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고체 물질 중에서 전도가 좋은 녀석이 있고요. 전도가 나쁜 녀석이 있어.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열 전도가 잘 되잖아? 보통 그런 녀석들이 전기도 잘 통해. 알겠어? 열 전도가 잘 안 되잖아? 그런 녀석들이 전기도 안 통해. 자, 그러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뭐라고 하지, 승현아? 보기 줄게요. 도체, 절연체. 도체, 절연체 중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도체. 열도 잘 전달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도체라고 하고요. 열이 전달이 안 돼, 전기도 전달이 안 돼, 그런 걸 절연체, 부도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도체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냐? 금속이야. 알겠어? 그러면 절연체, 부도체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야? 비금속. 알겠어? 그래서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열이 잘 전달돼서 음식이 빨리빨리 되라고 해서 금속으로 만들고, 후라이팬 손잡이 같은 건 뭘로 만들어? 비금속으로 만들잖아. 비금속이 뭐가 있어?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손잡이가 금속 손잡이야. 그럼 어떡하죠? 웃지마. 아니 니네 중국집 가면 웍 있지, 웍. 그 웍은요 금속 손잡이에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이렇게 웍질 같은 거 할 때 여기다가 행주 알지? 그냥 행주도 아니야. 젖은 행주를 막 감싼 다음에 거기다 고무줄로 껴놔. 그냥 잡으면 내 손이 이거. 그치? 맞아요? 그 이유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냐?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전도에 의한 현상입니다. 밑줄 쳐. 뜨거운 국의 숟가락. 밑줄 쳐. 뜨거운 국의 숟가락. 그러면 뜨거운 국과 숟가락은 한 몸이야, 딴 몸이야? 한 몸이죠. 그럼 숟가락도 점점 뜨거워지지. 그래서 숟가락 넣었다 빼면 상관이 없는데 넣었다가 한참 후에 다시 만져봐. 아 뜨거 이러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추운 날 실외의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니네 알지 이거? 야 실외에 바깥쪽에 있는 거야. 운동장 같은 경우나 공원에 있는 의자가 나무 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쇠 의자가 있는데 쇠 의자 같은 건 여름에는 뜨거워 대지고 겨울에는 차가워 대집니다. 야 그럼 왜 나무로 만들지 왜 쇠로 만들고 지랄이야. 나무로 만들면 단점이 뭘까요? 아 돈도 많이 드는 건 둘째치고 돈 비슷하게 든다고 치면 쉽게 부서지죠. 나무는 썩잖아. 그래서 나무 썩어가지고 뭐 해야 돼? 항상 거기에다가 뭘 칠해야 돼? 썩지 말라고 페인트 칠, 니스 칠 이런 거 해줘야 돼. 알겠니? 근데 쇠는 잘 안 썩잖아. 선생님 그 쇠도 벗겨지면요 녹슬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쇠도 주기적으로 이제 녹을 제거하고 여기다 페인트 칠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튼튼하기는 뭐가 제일 튼튼해? 쇠가 더 튼튼하지. 근데 단점은 뭐야? 여름에는 내 엉덩이가 익고요. 겨울엔 내 엉덩이가 얼어요. 맞죠? 됐니? 아 여기서 또 하나 팁.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우리 남학생들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그치? 여름이건 겨울이건 가다가 산책하면서 데이트하다가, 그치? 아우 다리 아프면 앉아야 돼 말아야 돼? 앉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겨울철에 앉으면 쇠의자밖에 없다고 쳐. 앉으면 내 엉덩이도 얼지만 내 여자친구의 소중한 엉덩이도 얼어요 안 얼어요? 얼죠? 어떻게 해야 돼 재영아? 너는 데이트한 경험이 많은 것 같아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장난치냐? 네가 여자친구 무리 위에 앉는다고? 여자친구의 엉덩이는 얼건 말건 상관 안 한다는 얘기야?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 내 무릎 위에 앉아? 너무 야하잖아, 그쵸? 너무 야하잖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무릎 위에 앉으세요? 이거는 기싸대기야. 맞아? 자, 원래 기본적인 매너 있는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옷을 벗던지 아니 손수건을 깔아주던지 아니면 방석을 갖고 다니던지 여기 위에 앉으세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라이 새끼야. 이 사상이 불순한 새끼. 그치? 자, 그게 맞는 거야. 그 다음 냄비하고 프라이팬이라고 했어. 아까 얘기했죠? 냄비하고 프라이팬은 뭘로 만든다? 금속으로. 그 다음 손잡이는 뭘 만들어?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됐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열이 잘 전도되는 애들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해? 금속. 이 금속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도체. 그 다음 전기적 도체하고 조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양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 플라스틱, 나무, 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금속이라고 하는 거고, 이 비금속들은 보통 부도체에 해당되는 거죠. 부도체, 절연체 상관없습니다. 됐죠? 이거 동글뱅이에서 한번 별표해놔.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열은 책입니다. 책의 열이. 자, 이제 대류로 넘어갈게요. 대류. 자, 일단 대류는 먼저 기본 조건이 뭐냐? 액체나 기체에서라는 거야. 뭐라고? 액체나 기체에서. 요게 1번이야. 액체 상태 또는 기체 상태. 거기에서 두 번째,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갖고 이 열 가진 입자가 열이 없는 입자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래를 가열하면 여기가 무슨 물이 돼? 뜨거운 물이 되죠. 그럼 부피만 증가하겠네.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가는 거고, 빨간색 위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차갑죠. 부피만 감소하겠네.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무거워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대류라고 합니다. 이건 물만 대류가 있는 게 아니라 물도 대류를 하는 거고 공기도 대류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액체나 기체라고 쓰는 겁니다. 열을 얻어 따뜻한 물은 위로 갑니다 라고 했어.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뭡니까? 위로 가는 애들은 밀도가 감소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은 아래로 간다? 얘는 밀도가 커서 그래요. 그럼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는 게 정답이야? 밀도 차이. 뭐라고? 밀도 차이. 상대적인 위하고 아래의 밀도 차이 때문에 입자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밀도가 작으면 위로, 밀도가 크면 아래로. 위아래 현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대류의 현상입니다. 자, 뜨거워진 물은 위로, 찬물은 아래로. 이거 여기 있으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비춰줄게요. 그 다음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어느 쪽을 가열해? 아래쪽만 가열하면 되죠. 니네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에 봐라. 에이, 잘못 그랬다. 자, 이게 시험관인데 시험관에 물을 집어넣었어. 여기를 가열하면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죠? 여기가 더 뜨거워지니까 얘는 위로 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워지니까 아래로 가. 맞지? 그런데 어떤 멍청한 재영이가, 성이 제치고 이름 영이가 여길 가열해. 이거 끓어 안 끓어요? 안 끓고 여기만 끓어요. 여기는 안 끓어요. 맞아?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알겠니? 자, 그럼 드디어 나왔습니다. 난로 나왔네. 이따가 난로 얘기 해달라고 했죠? 해달라고 하라고 했죠? 자, 지금 현재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고 에어컨을 켜면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난로하고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하냐라는 거야. 난로는 아래에 설치해야 되죠. 맞죠? 되니?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니까. 그 다음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하라고 했지? 위에다가 설치해. 선생님 왜? 우리 교실에 있는 저거
냉난방기는 전부 다 위에 있는데요. 야, 얘는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데 위에서 뜨거운 바람을 직접 쏘는 거죠. 팬에 의해서 돌려서. 됐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난로는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저 바람 나오는 난로가 아니라 그냥 열만 나오는 난로를 얘기하는 거야. 바람 나오는 난로 아니야. 바람 나오는 난로들이 보통 팬이 타러 가는 거다. 알겠어? 팬이 달려 있어서 뜨거운 공기를 직접 보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복사입니다.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라고 돼 있어. 자, 지금부터 이제 밑줄 칠 거. 물질의 도움 없이. 1번 직접 이동해. 여기서 문제. 뭐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아니, 열이 직접 이동이야. 열이 직접 이동. 이거 조심해야 돼.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얘가 2번.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뭐야? 난로야. 자, 지금부터 이제 난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잘 봐라. 자, 여기 난로가 하나 있어요. 난로, 일반적인 난로야.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화목난로라고 할게요. 그 나무를 집어넣어서 불 댕기면 여기서 불이 빵 이러면서 열이 뿜뿜뿜 하겠죠. 그치? 이 뿜뿜은 하면 잘 봐. 요 난로 주변 위에 있는 공기는 무슨 공기야? 뜨거운 공기지. 그럼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지. 그러면 천장에 있는 공기는 무슨 공기야? 차가운 공기죠. 차가운 공기는 또 아래로 가지. 그럼 아래에서 위로 가니까 얘는 점점 식을 테고 위에서 아래로 오니까 점점 뜨거워지면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방 전체가 훈훈해질 거야. 이거 무슨 현상이야? 그렇지, 이건 대류야. 그런데 복사에서도 난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때 열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 그렇죠? 열이 사방으로 퍼질 때 내가 이 난로 바로 앞에 있으면 뜨거워지지. 너무 뜨겁지? 그때 아우 뜨거워가지고 미치겠어. 그러면 그 열을 차단만 한다면 그 뜨거움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단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옷 같은 걸 벗어서 이렇게 펼치거나 수건 같은 걸 펼치면 책가방으로 막으면 열이 직접적으로 오는 걸 막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바로 제일 대표적인 게 태양이 너무 강해. 그러면 우리가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가리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책받침으로 가려도 그 태양빛이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직접 전달하는 복사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됐냐? 됐어? 자, 이제 드디어 아까 선생님이 한승이 안 까먹었어. 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네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니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교실에 에어컨이 있었지. 그치? 히터도 있었지. 냉난방이니까. 맞지? 얼마나 좋은데. 선생님 때는 첫 번째, 나 초등학교 때 교실에 선풍기도 없었음. 선풍기 없었음. 중학교 올라가서 선풍기 보고 놀랬음. 그치? 우와! 교실에 선풍기 있어. 참고적으로 우리 반 50 몇 명이었는데 선풍기 한 대였어. 그냥 한 대가 아니라 돌아가는 거. 그 다음 고등학교 가니까 그 선풍기가 2대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와! 이랬어. 그래도 좋았어. 선풍기. 그 다음 겨울철. 야, 선풍기 있었으면 말 다 했지. 겨울철 추울 때 뭐 사용했을까? 어? 핫팩 어딨어? 나 군대 있을 때 핫팩 없었어. 자, 뭐 사용했을 것 같아? 난로. 그래서 주번 알아? 주번이 아침에 항상 뭐 하는 줄 알아? 난로에 쓰일 연료를 받으러 갔어. 그 중에서 뭐 갈탄, 석탄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뭐 나무 받은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번 경우가 있거든. 그걸 받아오면 선생님이 그걸 불을 질러 가지고서 난로를 펴준 거야. 근데 교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실이 있었어요. 그 난로는 한 가운데 있고 연통이 이렇게 빠져 있었거든. 그 다음 여기가 선생님이 있는 칠판, 여기 교단이 있고, 그 다음 1분단 뭐 이런 식으로 써있겠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 여기서 피해야 할 자리가 어딜 것 같아? 요 주변. 더 되죠. 진짜 더 되죠. 근데 웃긴 게 뭐냐? 요 주변은 더워 되지고요. 이런 데는 추워 죽어요. 특히 여기가 복도고 여기가 창문이야. 여긴 진짜 죽어. 근데 여긴 더워 죽어. 근데 이게 누군 맨날 덥고 누군 맨날 추우면 안 되니까 왔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근데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때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최초로 등장한 옷이 있어. 5리터 파카. 덕다운 패딩. 처음으로 등장한 거야.
처음으로 그냥 난 그전까지는 다 솜잠바 입고 다녔거든. 우리 모두. 근데 친구가 6학년 때 이러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줬또 라고 하면서 5리터 파카 입고 야 이거 입으면 하나도 안 치워? 막 이런 거 자랑을 한 거야. 뭐 자랑할 수도 있지. 나도 부럽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어? 그 자식이 어디 앉았어? 여기 근처에 앉은 거야. 여기 근처에 앉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더 대진다고 했지. 더 대지면 어떻게 해? 그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통 책가방 같은 걸 올려놔요. 세워놔요. 앞에도 세워놓고 옆에도 세워놓고 세워놓는데 책가방 우리 때 책가방은요. 그 책가방 겉에 그치? 플라스틱으로 인쇄된 만화 영화 로봇 주인공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걔네들이 다 어떻게 될까? 다 녹아. 다 녹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 책가방을 안 쓰고 뭘 쓴 거야? 뭘 쓴 거야? 패딩. 패딩을 쫙 펼쳐놓은 거야. 근데 니네 알 거야. 패딩 겉면이 뭘로 돼 있는지 알지? 화학섬유로 돼 있어요. 니들 입어 있는 면 같은 재질 아니야. 그래서 걔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녹기 시작한 거야. 직접적으로 전달한 복사 에너지에서 복사열에 의해서 얘가 녹아.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구멍이 뻥 뚫렸네. 구멍이 뻥 뚫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지? 오리털이 나오지. 근데 오리털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 있던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지. 그러니까 오리털은 나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나오고 위로 가고 교실이 대류에 의해서 오리털 세상이 되는 거죠. 나 그때 처음 봤다니까. 복사하고 대류를 느껴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그게 그 이유였어. 걔 겁나 울었어. 으아! 봐 지금도 비싸잖아. 그치? 야 30년 전 30년도 아니다. 그냥 가면 아니야. 그냥 넘어가. 30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30년 전에 넘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그때 얼마나 비쌌겠냐. 그치?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갔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지금이야 AS로 확실하게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AS를 받긴 받았는데 그 구멍난 부분 있죠. 땜빵 표시 딱. 근데 생각해봐. 새 옷을 샀는데 거기가 땜빵 표시가 빡. 기분 더럽지. 그러지 말란 얘기야. 알겠어?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난로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복사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의 예입니다. 자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한다. 그래서 요 난로의 복사리야. 이거야. 난로 주변의 공기가 위로 가는 건 대류입니다. 그렇죠? 자 복사이라는 현상 밑줄 쳐. 난로 가까이. 아 뜨거. 이게 바로 복사야. 너네 그거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혹시 모닥불 알아? 모닥불? 장작불? 그런 거 폈을 때 겨울철에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행동 차이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전부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래. 앞에 보고 여기 불이 있어. 여기 불이 있어. 일하고 있어. 이러고 아우 따뜻해. 이러고. 남자들은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몸이 뜨거워지잖아. 전부 뒤돌아. 전부 뒤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남자하고 여자의 신체적 특성 차이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미성년자 청취 불가인 내용도 약간 있어요. 알겠어? 궁금하시면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개인적으로 묻지 마. 묻지 말라고 했다. 묻지 말라고. 자, 그다음 태양의 열이 지구로 들어온다. 라고 했어. 태양의 열이 지구로 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태양 복사열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 토스터나 오븐기. 토스터나 오븐기에다가 10뱅 딱 꽂아 놓으면 열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냥 바삭바삭 되잖아. 그죠? 자, 그다음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 나는 따뜻한 거 싫어하는데. 그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괜찮죠. 겨울철에는 따뜻한 햇빛 밑에서 광합성 좀 해줘야 돼. 그죠? 그 다음 적외선 카메라 밑줄 쳐. 자, 얘들아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온도가 높은 애들, 표면 온도가 높은 태양 같은 애들은요. 거기에선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적외선도 나오고 가시광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와.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뭐야? 아프리카 띵가띵가처럼 타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몸이나 아니면 지구처럼 태양보다 온도가 훨씬 낮은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요. 에너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나오느냐?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와요. 그 형태를 뭐라고 해?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적외선 카메라나 적외선 체온계로 체온 많이 측정했던 거 기억나죠?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나 사람을 촬영하면 온도 분포를 알 수 있대. 이거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는 거 알죠?
적외선 카메라를 딱 보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있다. 저기 뭔가 살아있는 물체가 있다. 그래서 군인이 됐을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사건. 보통 군인들은 남자가 많으니까. 자, 내가 하고 적군하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밤에 내가 쉬마려. 쉬마리면 어디에? 나무 같은 데다가 뭐 할까? 쉬를 싸겠지. 근데 그 오줌은 내 몸에 있던 게 나가니까 걔 열 있어 없어? 36.5도 있지. 그걸 저쪽에 있는 적군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그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 겁나 잘 보여. 알겠어? 그래서 오줌을 함부로 싸면 안 돼. 알겠니? 오줌을 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싸야 돼. 알겠니? 서가지고 우리가 노상방뇨하는 것처럼 평상시 쌌다가는 총알 날라와요. 그 다음 실제 있었던 사건. 밤에 담배 피면 바로 죽어.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어. 어떤 애가 담배불 붙이자마자 총알 날라와. 뺑! 그래 죽어. 그런 거 많이 있었어. 그걸 일부러 한 거야 애들이. 왜? 집에 가려고. 무섭잖아. 그치? 그래서 일부러 담배불을 붙여. 담배를 한 대 빨아. 근데 그냥 빠는 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 뿅! 손가락 하나가 어떻게 돼요? 총알 맞겠지. 손가락으로 날아가. 그럼 총을 쏠 수가 없잖아. 제대.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려는 애들이 많았어. 근데 그거 다 걸렸지. 그럼 걸리면 어떻게 돼? 전시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어. 적군이 아니라 아군한테.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개념 쏙쏙입니다. 1번 볼게요. 자, 다음은 물체의 온도와 입자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다. 자, 그러면 가로 안에 알맞은 거 쓰래요. 자,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겠죠? 활발. 그래서 물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둔해집니다. 니들처럼. 자, 그 다음 2번. 이 또골뱅이가 바로 뭐야? 입자를 얘기하는 거고, 와이파이가 제일 많은 거, 요거. 얘가 온도가 제일 많죠. 1등. 그 다음 와이파이가 두 번째, 얘가 2등. 얘가 와이파이가 제일 안 터져요. 3등이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거꾸로 입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열의 이동 방법이라고 해서 열의 전달 방법은 총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있다. 자,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 이거 뭐에 해당돼? 대류죠.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쓰는 거야. 전도는 주로 고체다. 맞아요. 복사는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된다. 이거 전도죠. 전도. 대신에 입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대전 나왔다. 대전, 노잼, 유잼, 성심댕 맞잖아. 자,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도 열이 이동할 수 있다? 가능해요. 뭐만 있으면? 온도차만 있으면. 됐어? 붙어 있건 떨어져 있건 온도차만 있으면 이동해요. 자, 4번입니다. 주전자 속 물이 끓고 있는 거라고 해서 얘들아 이거 주전자가 포인트니 물이 포인트니. 야, 내가 열을 가해서 주전자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건 뭐야? 전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전자를 뜨겁게 전도.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전자가 뜨거워지면서 물이 끓어지는 거죠. 얘는 주인공이 물입니다. 그럼 뜨거운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맞아? 무슨 현상? 대류 현상이죠. 그래서 뭐가 위로 올라가? 따뜻한 물. 뭐가 내려와? 찬물. 뭐에 의한 현상이야? 대류. 무슨 차? 밀도차. 자, 그 다음 어디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입니까? 얘들아,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는 기체 액체라고 써야 되지. 근데 현재 여기서는 물이다라고 했으니까 액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대류를 정답으로 해서 기체 액체라고 쓸게요. 여기서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액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대류를 정답으로 해서 기체 액체, 액체, 기체 이렇게 쓸게요. 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여기를 미친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이걸 쇠 꼬챙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걸 맨손으로 잡으면 어디서 족발 굽는 냄새가 나겠죠. 그쵸? 이거 무슨 현상이야? 전도죠. 근데 잘 봐. 여기선 전도가 잘 일어나는데 얘는 뭘 끼고 있죠? 장갑. 전도가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이거 금속 장갑이야? 비금속 장갑이야? 비금속 장갑이죠. 보통 소가죽 이런 거 쓰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전도입니다. 좋은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 모닥불 옆이라고 돼 있어? 그럼 다는 뭐야? 복사. 그 다음 냄비 아래쪽을 가열하면 냄비 속 물이 전체적으로 데워진대요. 이거 뭐야? 대류. 정답은 대전 복이 되겠네. 대전에 사는 게 복이래. 자, 이제 오늘 할 거 마지막입니다. 6번. 다음과 같은 현상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면 되지 뭐. 태양열이 우주 공간을 지나 지구에 전달된다. 그때 우주 공간에서는 매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열이 직접 전달되겠네? 뭐라고 해? 복사. 그래서 저기 들어오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열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 태양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때 이 열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모든 형태로 들어오고 제일 많은 게 가시광선 형태야. 참고적으로 알아둬. 에어컨을 켜면 얼마면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데 에어컨 어디에 설치해? 위에다가. 대류죠. 자, 뜨거운 국에 담가 놓았던 숟가락. 뜨거운 국가 한 몸이야, 딴 몸이야? 한 몸. 그러니까 얘도 뜨거워지지. 점점점 아래에서 위까지. 이거 뭐에 해당돼? 고체 물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전도. 선생님, 저희 동네에서는 액체로 젓가락 만들 수 있는데요. 숟가락 만들 수 장난쳐? 무조건 고체 숟가락이죠.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주말 보내세요.